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윤석열 당선에 서울대가 움직인다. 서울대는 단결하라 라는 소식입니다. 새 정부 방향 보는 망원경 방법 살피는 현미경. 조화롭게 써야 성공. 망원경만 보면 정치계 힘들어. 현미경은 결국 전문성의 영역. 전문가들 의견 적극 수용해야. 지난 10년간 정부 신뢰도 추락. 정의 훼손돼 정치 불안정 초래.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쌓아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인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987년 이후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번갈아가며 대통령을 냈지만 우리 사회가 품고 있거나 얽혀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는 많은 부분 힘에 붙였다. 5년 단기 임기 중 포장만 새롭게 한 정책을 만들어 사회에 던졌다가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고는 했다. 1%도 안 되는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이번 대선 결과는 이런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지 않을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바는 우리는 그동안 실패를 자주 경험했다.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실패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적인 정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할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감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 국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게 우크라이나였다. 사법적 정의가 통하지 않아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게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진용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정부마다 정책 만들기와 폐기가 너무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이란 것은 비유하자면 망원경과 현미경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망원경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현미경은 다른 말로 전문성이다. 자꾸 망원경만 보다 보면 정치적 개입이 많아지게 된다. 망원경을 보는 것은 주로 정치가의 영역이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잘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전략원은 중요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책 제언을 할 때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경우 저항도 있지 않겠는가. 정책에 정치가 많이 개입하는 게 문제다. 대통령 심기와 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책에 개입하니 거꾸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를 줄여야 한다. 그 분야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치인이 말을 안 들으면 국민에게 호소하면 된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 싱크탱크로서 아니다 싶은 정책엔 양심 걸고 바른말 할 것. 한반도 미래 민주주의 팬데믹 5개 당면 과제 가지고 연구 토론 2-3년 단위로 보고서 출판 계획 각 분야에 특화된 융복합 연구 큰판 보는 반기문 명예원장 적임. 전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 단번에 생긴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성낙인 총장 시절 국가정책포럼이 만들어졌다. 포럼은 우리나라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오세정 현 총장 취임 이후 국가정책포럼은 국가전략위원회로 확대됐다. 국가전략위원회 설립 취지는 공공 싱크탱크였다. 여러 활동을 했지만 비상설기관이다 보니 지속성이나 영향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안에서는 상설연구기관을 만들어 좀 더 지속적이고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의견이 커졌다. 이는 전략원 설립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략원 원장으로만 활동하게 되나? 아니다. 수업도 계속한다. 학교 규정상 보직을 맡게 될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을 때만 한 과목을 면제해준다. 우리 연구원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수업을 감면받기 어렵다. 앞으로 전략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 지난해 유홍림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중심이 돼 유연하면서 학제적인 연구 조직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약 1년에 걸친 연구 결과 끝에 전략원의 설립과 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전략원에서는 여러 학문 단위의 학술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각 클러스터의 연구 내용을 알리는 발표와 강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3년 단위로 보고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전략원이 정한 5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보면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어떻게 선정됐나? 국가전략위원회에서 지난해 2022년 코리아 리포트를 냈다. 그때 여러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가 포함됐는데 그 연구 주제들과 별도의 장기 과제 등을 종합해 공통으로 도출한 주제가 5개다. 전략원의 연구 주제는 기본적으로 융복합 문제다. 가령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같은 주제는 해당 개별 학과에서 연구하면 된다. 융복합 주제에 접근하려고 하면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인 것 같다. 사실사일로 이펙트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보는데 서울대는 종합대학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싱크탱크가 있긴 하지만 융복합적인 문제에 특화된 곳은 없다. 그게 전략원의 차별화 포인트다. 전략원이 알려지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다. 정부도 여러 부처가 있고 국책연구소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종합적인 결론을 못 낸다고 한다. 전략원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융복합 전문 싱크탱크들이 있나?
미국에만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싱크탱크가 있나.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연구 경향을 보면 융복합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가령 경제 분야에 특화된 싱크탱크인데 군사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곳도 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융복합적 흐름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시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연구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시류와 무관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도 없고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맞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안이 터졌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지. 학자들은 좀 느리지 않은가. 그보다는 좀 더 무거운 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파성 없이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다. 철저히 비당파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학교에서 클러스터장을 선발하거나 나한테 원장을 맡긴 것도 그런 것을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 정권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다. 비당파성을 잃어버리면 공공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략원 명예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반 전 총장님은 우리나라가 내놓은 보배 아닌가? 경제 같은 것은 내가 좀 알지만 어떤 문제든 종합적이고 융복합적일수록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 많다. 오랫동안 정책이나 의견을 낸 사람은 판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판을 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반 전 총장님은 한국의 원로로 큰 판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조력이 있다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북한은 곧 망할 것이다. 북한은 조만간 개혁 개방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등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이 60% 줄었다. 얼마나 큰 충격인가. 러시아는 50% 줄었다. 동유럽은 좀 적게 줄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준비를 하고 안 하고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6개월가량 대통령이 뭘 할지 매일매일의 계획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시간대별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많이 모여 있어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판에 북한 문제가 향후 5년간 이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잘못 결합되면 우리는 생존을 걸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50년은 내가 살아온 지난 60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내가 태어난 이후 이런 불확실성은 없던 것 같다. 누가 항해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